빈곤층이 늘었다는 통계를 지렛대 삼아서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주장은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빈곤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데이터는 복지 대상자가 확대됐다라는 통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빈곤층이 55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들은 한결같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친기업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식의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55만 명 빈곤층이라는 숫자가 과연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건지, 이 숫자에 숨겨져 있는 맥락과 추가로 해석해야 할 팩트는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55만 명 증가한 빈곤층, 일자리가 최선의 대책이라는 사설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빈곤층 숫자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한 사회적 빈곤층은 272만 명으로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 55만 명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영향이 크지만 여기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영 탓도 적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의 그늘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앞세워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상당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중앙일보가 썼지만 사실 중앙일보만 이런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 이번엔 어제자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4년 새 빈곤층 55만 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도리어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이런 역설은 이념 편향의 반시장적 정책 운용의 결과다 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 정부 탓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의 출발이 어딘지 짚어보면요, 12월 28일 한국경제 일면 톱기사가 사실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272만 명, 문재인 정부서 55만 명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5만 명 주장을 한국경제에서 28일 날 쓰고 29일 조선일보, 30일 중앙일보가 이어서 받아가는 형세인 거죠. 이 한국경제 기사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빈곤층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55만 명 정도 급증했다, 이런 데이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처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석을 했고, 한국경제는 그거를 받았고 다른 보수 언론들이 이어서 받는 모양새인데요. 한국경제는 이 기사를 점점점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1면에서 4면에서는 빈곤층이 28만 명 늘었는데 현금 뿌리기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일자리 사라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역풍 맞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이날 사설입니다. 문재인 정부서 빈곤층 25% 급증, 이번에는 무슨 핑계 될 건가? 라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의 사설인데요. 역시 같은 말들이 있죠. 소주성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근로자들에겐 도움이 됐지만 임시직과 비정규직에게는 고용시장 밖으로 내몬 결과다라고 하면서, 자, 결론으로 이전 정부 탓이나 통계 탓, 야당 탓, 언론 탓까지 해왔다. 지금 이 소식에는 정부가 어떤 핑계거리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논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 대해서 공정경제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게 논의되는 국면에서 이런 통계를 지렛대 삼아서 그만 기업을 괴롭히고 친기업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쪽 입장만 듣고 이 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통계의 숨은 함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인데 28일에 보도 설명 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의 의원이 애초에 데이터에서 보여줬던 이 빈곤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차상위 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의 수혜계층이 늘어났다는 게 이 통계의 본질적인 메시지이지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할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차상위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사업 대상자를 늘렸기 때문에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 대상자 확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2017년 158만 명에서 2020년 212만 명으로 50만 명 이상 늘었죠. 차상위 사업 지원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4만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빈곤층이 55만 명 급증했다는 것은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8일에만 이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29일 조선일보, 30일 중앙일보에서 이를 사설에서 다뤘는데 28일에 나온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라 추가 반박할 게 있다면 언론이 여기에 추가로 반박을 하는 게 맞겠지만 마치 정부가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듯한 이 보도 설명 자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 것 어쩌면 좀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올 한 해에 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애초부터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히 널리 인식이 공유된 그런 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최저임금 같은 거 올릴 때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보수신문, 특히 경제신문들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빈곤층이 늘었다는 통계를 지렛대 삼아서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주장은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빈곤층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 데이터는 복지 대상자가 확대됐다라는 통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잘 못하거나 이제 역효과가 나타나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점도 저는 인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반박을 해서 이 정부를 비판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마치 보건복지부의 입장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지 않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다. 결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좀 자연스럽지 않은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논쟁이 필요할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또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도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를 충분히 비판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역효과, 특히 일부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답을 정해놓고 통계를 짜맞추는 듯한 보도는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엄밀한 분석, 냉정한 비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입장이 반론이 있고 이것을 경청할 만하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담아주는 것이 언론으로서 주장을 함에 있어서 주장은 약해지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할이지 않나 이런 고민이 들었던 기사였습니다.